여건이 무리수를 두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완전히 대못받기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텔 공장까지 동원해 가지고 10만원 호 플러스 알파 임대주택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한 부분이다,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됩니다. 전월세 대책과 그 신공항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개를 다 먹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가는 거는, 이 두 개만 먹고 나면 내년 4월까지도 문가리가 건재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도 주요 선거를 전부 다 이긴,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그걸 이길 정도가 되면 현재 정도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을 거라 봐요. 민주당 지지율은 30%대 중반, 문가리 지지율은 40%대 중반. 그게 가짜든 진짜든 발표로 그걸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은 내임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대선을 이겨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대선을 우리가 이길 건데 차라리 개헌에 들어올래, 그냥 할딱 벗고 개헌하는데 동참할래, 아니면 우리가 대선 이겨버릴까, 이렇게 갈 가능성도 매우 있다고 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내년에 4월 선거도 다져버리면 국민의 동당은 김종인 체제는 당연히 와야 될 거고, 질이 멜렬해지면서 전체가 개헌으로 그냥 대선 자신감을 상실한 채 몰려가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변수는 코로나가 대확산되고, 한국 경제가 아까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에 더해서 정권 말에 아무리 지금 검찰을 통제해도 비리가 더 터져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민심이 악화되어 버리면 문가리 정권의 현재 이런 정치 공작이나 공학적 장난을 하는 부분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외에 여권이나 보수 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구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사실상의 당시 야당과 거리의 이 좌파 세력들이 결합을 해서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이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극히 일부에게 집중된 권력, 그래서 집권 여당 세력 내부가 다수가 불만을 품고 있는 이런 구도를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깨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가리 측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지만은, 이 보수 세력이나 보수 야당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지 아무리 태극기 들고 시청 앞에 가봤자 보수 세력이 문가리를 쫓아내는 능력은 저는 안 된다. 어떻게 쫓아내야 될지,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어떻게 외연을 넓혀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그럴 능력조차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혁명 21이 이 능력을 상실한 보수 이자들과 이렇게 같이 자초하는 운명을 맞지는 않겠다고 지금 창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장 누가 나오느냐, 부산시장 누가 나오느냐는 게 중대 변수인데요. 최근에 금태섭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의 보수 언론들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참여연대 출신이나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이나 좌파 평론가들을 신주단지 떠받들었고, 그들 일부는 지금 밖에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금태섭과 엮으려고 하고, 또 요즘 보수 언론이 그냥 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진중권이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도 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섭이가 민주당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사람들과 지금 연결되어서 서울시장을 가보겠다고 하고, 아마 저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윤석열 세력과의 연대를 또 이렇게 꿈꾸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금태섭이가 곱셈 연대를 하겠다. 연대를 하려면 곱셈의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문 연대만으로는 어렵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태섭은 자신이 먼저 알박기를 해서 이 국민의 동당의 후보가 금태섭보다 지지율이 지도록, 그러니까 3등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동당의 후보를 사퇴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저렇게 보는데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가 나오고 김문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하고의 대항해에서 안철수, 김문수가 2등하고 안철수가 3등했지요. 결국 둘이가 표를 갈라먹으면서 박원순이와 많은 표차로 2, 3등을 했어요. 자, 지금 금태섭이가 저렇게 놓은 부분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금태섭과 보수 야당 후보, 이 구도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 후보와 3자 대결을 했을 때 승리 확률이 몇 프로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금태섭이가 지금 국민의 동당에게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3명 다 뛰어서 민주당 당선시켜 주거나 아니면 금태섭이가 나왔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일단 국민의 동당과 금태섭 간의 딜이 돼서 동당이 금태섭을 밀어주거나, 이거 아니면 아마 금태섭은 끝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계산에 남는 거죠. 그래서 금태섭이가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 중이다 하는데 이게 고민이 아니라 이미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중도, 그리고 민주당의 비판적인 좌파, 그리고 국민의 동당에 실망을 하고 있는 우파 진영의 금태섭이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양보를 시키는 거죠. 누구한테 양보를 시키는 거냐. 지난 2011년에 박원순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박영선이가 나왔죠. 민주당에.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박원순으로 단일화했어요. 그러니까 금태섭이는 자기가 지금 이 국민의 동당의 후보를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동당이 사는 길은 금태섭을 능가하는 후보를 내야 된다는데, 이 서울이라는 특징상으로 봤을 때 국민의 동당의 전직 의원이나 선거 여러 번 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금태섭이한테 좀 질 가능성도 있어요. 여론조사에서요. 그래서 결국은 금태섭이의 존재 자체가, 또 안철수가 금태섭이하고 어떻게 붙을지도 모르죠. 존재 자체가 결국은 한국의 이 보수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없게 만드는 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철수를 잘 고민해 봅시다. 저는 뭐 힘 빠진 사람은 전혀 공격하지 않는데, 안철수가 과연 여태까지의 정치 행보에서 누구를 도왔는가? 어떤 정치 행보를 했는가? 이제는 국민의 동당이 받아주면 들어오려고 하지만은 과연 안철수가 지금 정치를 시작한 이래 어떤 정치적 행보를 했는가? 있는 게 나았는가? 없는 게 나았는가? 그걸 보면 저는 안철수가 없는 게 그나마 혼란스러운 보수 진영에 좀 나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안철수라는 존재가 등장 이후에 10년간
한국 정치에 던지고 있는 이 문제들처럼 금태섭이가 또 안철수 투가 되어서 지금 한국 정치를 헷갈리게 만들 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능가할 수 있는 김종인의 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종인은 시간을 끌면서 금태섭이한테 한 수 먼저 선수를 뺏기는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아시아 경제가 여론조사 윈지 코리아라는 데라 하고 둘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이가 이낙연이하고 하니까 0.3% 이기고 이재명이하고 대결을 하니까 0.7% 진다. 그래서 1% 안에서 이기고 지고 5차 범위에 접전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가 아시아 경제예요. 유력 언론사도 아니고요. 묘한 회사지요. 나무 회사 가지고 말할 건 없지만 아시아 경제, 알만한 사람은 아는 묘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윈지 코리아라고 하는 여론조사하고 했는데 이 회사 설립자가 노무현 때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을 하고 또 문가리 정권에서 4.15 총선 전략총괄을 한 전략기획위원장 출신의 이건영이라는 거예요. 이건영이는 양정철이 최재성이하고 같이 지문 핵심으로 한 팀에 일했다는 겁니다. 주로 민주당이 발주한 여론조사를 많이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일종의 조직 내부 기관처럼 행동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왜 윤석열을 띄우는 여론조사를 했을까? 그런데 이 기사를 툭 던지니까 아시아 경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인터넷 신문으로만 생각하는데 조선하고 중앙이 받아가지고 크게 보도했어요. 윤석열이가 마치 때끈에 그냥 유력 인사들과 견주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 내부에는 본선은 이재명이가 우세하겠지만은 경선에서는 이낙연이가 우세하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이 조사 결과로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하고도 0.7%로 이재명이 앞서는 근소한 차이가 나왔으면 이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가 윤을 띄우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서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가리 쪽에서 했다. 그래서 문가리 쪽에서 통제 가능한 언론사를 시켜서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부분으로 볼 때 이낙연이 이재명이 다 문제가 있으니 제3 후보를 찾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여건 핵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영이가 여전히 청와대나 여건 핵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그냥 했겠느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한 사람을 후보로 넣고 가상으로 1대1 붙이는 여론조사를 한 거는 너무도 좀 이상하다. 시간이나 타이밍이나. 논란이 뻔할 조사를 왜 친문 여론조사 회사가 총대를 메고 했겠느냐. 결국 이 여론조사는 윤을 가지고 이 문이 컨트롤을 하면서 일종의 여권 내부의 후보들을 정리하고 새 후보를 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부산이나 서울시장 후보 중에 윤하고 내가 가깝다, 연계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국민의 동당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윤을 당분간 저렇게 막 자를 듯이 어떨 듯이 하면서 끌고 가는 부분은 결국은 윤과 밖에 있는 중도 세력 뭐 이런 세력들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서울 부산시장을 이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다 먹게 하고
또 이 당 내부의 대선 후보들 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둘이를 이제는 정리를 할 때 윤한테 경쟁력이 없다고 정리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의 서울 부산시장 대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어느 시점에 윤이 안 나온다. 지금 윤이 나온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보통 저런 오랜 관료를 오래 한 사람들은 저렇게 가다가 대부분 본선에 안 뛰었죠. 고건도 그랬고 반기문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권의 지금 다양한 공작 중에 하나로 전개되고 있다 이래 봅니다.